혹시 제 우산 아닌가요? 비에 흠뻑 젖은 낯선 남자의 질문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제 표정을 보며 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제 우산 맞아요. 안녕하세요. 황금지혜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우연히 반복되어 인연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비로운,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 같은 만남 말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산 없이 집까지 가야 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막막한 순간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우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 제게 우산이 있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우산 하나에 눈길이 꽂혀서 혹시 누가 볼까 조용히 주워 쓰고 간 그날이 저에게 드라마 같은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우산을 쓰고 가다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쳤어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 우산은 저에게 방패 같은 존재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뒤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지금의 제 신랑입니다. 그는 우산을 두고 버스를 탄 게 생각나서 집에 갔다가 다시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제가 추워서 쓰고 가고 있었던 그 우산이 그의 것이었던 거죠. 신랑은 그날 제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여서 웃음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쉽게 우산을 달라고 말을 못 꺼냈대요. 왜냐하면 그 우산이 누나의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후 산 거라 잃어버리고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제 집 앞까지 따라오게 된 거였습니다. 우산을 돌려주고 헤어졌는데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라는 말처럼 저희의 만남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인생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우산을 돌려주고 헤어졌던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났을까요? 저는 그 남자를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시생 생활과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처음 우산을 주었던 버스 정류장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 한가한 오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사러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우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우산을 돌려줬던 그 남자가 그날과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물건을 계산하고 편의점을 나갔죠. 하지만 몇 분 후 문이 다시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걸어왔어요. 혹시 우산 주인인데요. 기억나세요?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인연인 것 같아요. 혹시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사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손님들이 연락처를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연락처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날씨가 유독 좋았던 탓일까요? 아니면 그의 진심 어린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제 번호를 그의 휴대폰에 찍어주고 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제가 일했던 편의점 근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서 종종 밖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사서 들어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저희의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문자 몇 번으로 시작했어요. 오늘도 편의점 와주세요 라는 제 장난스러운 문자에 그는 정말로 그날 저녁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올 줄 몰랐어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의 말처럼 그는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러 왔고 늘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저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일을 빨리 끝내고 온 적도 많았다고 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는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괜찮다면 제가 옆에서 응원해도 될까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시생으로서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오히려 제게 힘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특별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끔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우산 하나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지를. 저도 수많은 수험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실로 향하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제 신랑, 당시에는 그저 우산 주인인 그 남자였던 사람은 그런 제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 공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신랑이 저와 데이트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맛집에 가는 모습을 상상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의 데이트는 달랐습니다. 신랑이 퇴근 후 저를 독서실에서 픽업해서 근처 국밥집이나 백반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전부였어요. 가끔은 카페에 가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뭐 해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그냥 공부하는 모습이 예뻐서요. 누가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에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군가가 내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사실 제가 똑똑해서 공무원 시험을 한 번에 붙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랑을 만나고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또 떨어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신랑은 그 2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지도 않았고 그저 커다란 대형 견처럼 늘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또 떨어졌어. 괜찮아. 다음에 또 도전하면 돼. 난 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아. 실패할 때마다 신랑은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넌 포기하면 안 돼. 그거 알아? 내가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넌 뭔가 특별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가끔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 길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신랑의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신랑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작은 이벤트도 많이 준비했어요. 시험 전날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고 응원 편지를 적어 주었죠. 한 번은 제 책상에 작은 화분을 놓아둔 적도 있어요. 이 화분처럼 너도 조금씩 자라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언젠가는 예쁜 꽃을 피울 거야. 그런 말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험 준비는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던 거예요. 드디어 2년이 지나고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은 순간 제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합격했다는 말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공시생 생활이 끝나고 신랑과 행복한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저희는 달라졌어요. 늘 독서실 근처에서 국밥이나 백반만 먹다가 신랑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하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각자 일하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저는 복지 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누군가의 따뜻한 지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직접 경험했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런 지지가 되고 싶었어요. 제 업무 중 하나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연히 한 할머님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님은 몇 년 전까지 할아버님과 함께 사셨는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할머님 집이 제 집 근처였어요. 할머니, 다음에 찾아뵐 때 제가 국 끓여 드릴게요. 아이고, 그런 수고를 다 하려고
바쁜 일 없어?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요. 그렇게 저는 퇴근 후에도 종종 할머님을 찾아뵙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할머님은 늘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머님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편의점도 없었어. 그래도 사람들은 더 가까이 살았지. 할머님의 말씀에는 항상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제 고민을 이야기하면 할머님은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셨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스스로 답을 찾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특별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고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더 소중했어요. 마치 제 할머니처럼 느껴졌거든요. 제 친할머니도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어요. 혼자서 힘들어하시다가 고독사 하셨는데 지역도 달랐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연락도 안 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이 할머님이 마음에 쓰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은 붕어빵 사왔어요. 아직 따뜻해요. 아이고 고마워라. 붕어빵은 역시 겨울에 먹어야 제맛이지. 하루는 퇴근길에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2봉지를 사서 하나는 할머님께 가져다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평소라면 조용해야 할 할머님 집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은 인사를 드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방문했을 때 할머님은 요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집을 다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머님이 어디 계신지, 잘 지내고 계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머님은 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고 저와 신랑의 연애도 3년 차로 접어들었어요. 연애 3년째 되던 해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저는 신랑이 그렇게도 생각났는데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신랑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큰 우산을 쓰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오늘 같은 날 우산 들고 기다리는 것도 인연인 것 같아. 그러게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신랑은 덤덤하게 청혼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화려한 반지도 없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수락했어요. 우리의 시작이 그랬듯 청혼도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는 이혼 가정의 외동딸인 데다 부모님이 다 재혼하셔서 크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할 게 없었죠. 하지만 신랑의 가족은 달랐습니다. 신랑과 함께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생각보다 딱딱한 분위기에 당황했어요. 시아버님은 대기업의 임원이셨는데 작은 회사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대기업으로 늦은 나이에 이직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 줄곧 근무하시며 임원급까지 오르셨죠. 식사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혼 가정 출신이라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른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결혼을 미루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연애를 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 할머니께 인사할 수 있겠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신랑의 할머니라면 분명 먼저 인사드려야 하는 건데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걸까 싶었죠. 지금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꾸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성하세요. 신랑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도 손자의 짝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병실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제가 돌봐드렸던 그 할머님이었거든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님은 저를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이 아가씨라고 하면서 신랑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앉아서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할머님은 마치 소개팅을 주선하시듯 저희를 이리저리 살피셨습니다. 우리 손자 키도 크고 잘생겼지? 마음씨도 곱고. 네, 할머니. 그래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랑은 할머님의 열렬한 소개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를 어떻게 알아? 아까 놀란 것 같던데. 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제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던 중 알게 된 그 할머님이 바로 신랑의 할머니셨던 거예요. 저희 동네에 사셨는데 1대1 방문도 몇 번 갔고 집도 가깝고 친할머니 같은 마음에 종종 찾아뵙고 밥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잘 지내고 계신지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신랑 할머니셨네요. 신랑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후로도 저희는 몇 번 더 요양원에 가서 할머님을 만나 뵙고 간식도 사다 드렸어요. 할머님은 점점 저를 기억해내시는 것 같았지만 제가 예전에 자신을 돌봐드린 사람이라는 것과 손자의 여자친구라는 것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를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랑에게는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하셔서 솔직히 겁이 났어요. 혹시 헤어지라고 반대 의사를 밝히는 건가, 신랑을 계속 만나서 그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어른들이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두 분을 만나 뵈었는데 어색해서 탁자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 첫마디로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해요. 어떤 게 미안한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니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욕심이 나서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리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가 이혼 가정 출신이라 처음에는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신랑이 제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예전에 홀로 고독사 하신 할머니 생각에 복지과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시댁 할머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요. 시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실 때 저는 할머님께 들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퇴근길에 간식도 사다 드리며 시간을 보냈다고요. 사실 시부모님도 할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실 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모시고 살 수 없으니 케어가 가능한 요양원으로 가기를 권했고 할머님은 자주 놀러오는 친구가 있으니 혼자 살겠다고 하셨대요. 결국 시부모님 뜻에 따라 요양원으로 가게 되셨고 그 이후로도 할머님은 그 아가씨 요즘은 안 보이나 궁금하다며 제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야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을 보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저와 신랑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할머님이 신랑의 할머님이셨고 그 할머님이 저희 결혼의 중매자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마지막 챕터에서는 결혼 이후의 이야기와 이 모든 인연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볼게요.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과의 관계가 오히려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졌어요. 저와 신랑을 이어준 것이 할머님이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신기한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님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드레스샵에도 함께 가주시고 웨딩 촬영 때도 와서 응원해 주셨죠. 그 모습에서 저는 마치 친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같이 가요. 결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요양원에 찾아가서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우리 손자 짝을 찾아준 거였어? 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만난 거예요. 할머님은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저희가 함께 온 날에는
유독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제일 좋은 자리 예약해 드릴게요. 그래, 내가 가야지. 우리 손자 신부 예쁘게 입은 모습 봐야지. 할머님은 저희 결혼식을 정말 기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할머님을 잘 모시고 가려고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요양원과도 상의해서 당일에 할머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 휠체어 이동이 편한 장소로 예식장을 정했어요. 결혼식 날 할머님은 제일 앞자리에 계셨습니다. 신랑과 제가 입장할 때 할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런 우연과 인연이 모여 오늘의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식이 끝나고 할머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할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내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와 준 거.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님은 제가 몰랐던 시간 동안에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님을 찾아뵙는 것도 빼놓지 않았어요. 가끔은 할머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하루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님은 마치 자신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해 하셨어요. 아이고, 여기가 내 집이지. 내가 여기서 살았어. 할머님은 가끔 혼란스러워 하셨지만 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행복해 보이셨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할머님이 저희를 만난 후에는 유독 표정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치매는 점점 진행되는 병이라 할머님의 상태도 조금씩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누구로 착각하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자신의 딸로, 또 어떤 날은 어린 시절 친구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이 저를 누구로 생각하든 제가 할머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변함없었으니까요. 오히려 할머님이 다양한 시간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 할머님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신랑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할머님의 상태가 어떻든 최대한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가 결혼한 지 약 1년 후 할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할머님은 손자인 신랑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생각하셨던 거죠. 장례식에서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가실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님이 저에게 준 것이 더 많았거든요. 할머님은 저에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우연히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님의 존재는 저희 가정에 여전히 큰 의미로 남아있어요. 저희 집 거실에는 할머님의 사진이 있고 가끔 할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해먹으며 그 인연을 기억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늘 감사해요. 여러분, 때로는 일상 속 작은 만남이 우리 인생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우산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신랑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은 신랑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요. 아니, 정확히는 4년이네요. 그 사이 저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약 1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친손 주며느리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할머님의 사랑은 제게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완전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게 할머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거든요. 신랑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곁에서 커다란 대형 견처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챙겨 저를 데리러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묵묵히 옆에서 지지해 주죠.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서 있던 내가 예뻐서 그랬어. 신랑은 가끔 농담처럼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날의 우연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살다 보면 인생이 드라마 같진 않지만 드라마 같은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비 오는 날 쓰레기통 옆에 우산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우연들을 떠올리셨나요? 어쩌면 그 우연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3가지를 배웠어요. 첫째, 우연을 인연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날 저는 신랑에게 연락처를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준 그 선택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할머님을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린 그 시간들이 나중에 저에게 가족이라는 선물로 돌아왔어요. 셋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비 오는 날의 우산, 편의점에서의 우연한 재회, 요양원에서 할머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신랑과 처음 만났던 비 오던 버스 정류장이 생각납니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우산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우산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세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외로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오늘도 황금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